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강의는 우리 그 홈페이지 동영상 강의에서는 올라가 있습니다만 유튜브용으로 따로 하나 또 똑같은 내용인데 하나 유튜브용으로 지금 하나 올리려고 합니다. 강의 제목 동영상 강의하는 내용은 이 일반 명리하는 사람들이 이런 그 차이를 그걸 잘 구분을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걸 확실히 개념을 잡아드리기 위해서 내가 지금 오늘 강의 양력과 음력과 24절기 요거의 세 개의 구분을 제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양력, 음력, 24절기라는 이러한 내용들은 소위 말하면 뭐냐 하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달력입니다. 이 달력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시간의 흐름이죠. 뭐 개중에서 요새 뭐 시간은 있을 수 없다. 뭐 그건 우주과학에서 뭐 시간이 어찌 흐르노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 막 과학적인 어떤 그거로서 그런 이야기하는데 하여튼 일반적 시간의 흐름을 일말합니다. 시간의 흐름을 뭐 사람들이 우리 구분하기 위해서 사람이 구분하기 위해서 구획된 구획이라는 것은 오전 오후 혹은 오전 1시, 오전 2시 혹은 오후 뭐 12시 뭐 새벽 3시 이런 식으로 구획 만들어 난 그것의 방법에 있어서 양력이냐 음력이냐 24절기냐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죠. 그럼 요 조금 전에는 오늘 주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설명드리는데 여기서 흔히들 이제 이러한 것들 달력이라 그래야죠. 시간의 흐름을 사람이 구분하기 위해서 구획시킨 말하면은 이름이 달력이다. 달력 그죠. 양력, 음력, 24절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먼저 설명드릴 거는 난주 혹시 내가 잊어버릴까서 그러는데 태음 태양력이라는 말을 씁니다. 난주 하면서도 또 설명드릴게요. 24절기를 흔히들 24절기를 그렇죠. 요거 단지 설명드립니다. 24절기를 뭐냐 하면은 일부 이거 무식한 사람들입니다. 박사들도 이런 이야기를 해요. 말하면은 어떤 책력에 인문학이라든 책력에 좀 말하면 관심 있는 혹은 명리하는 사람들 24절기를 태양력이라는 아주 무식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4절기란 이 자체를 태양력이라고 이름을 턱 갖다 붙여갖고 말하면은 24절기는 이거는 음년이 다시 나중에 설명드릴 24절기는 음년이 독립된 달력입니다. 달력인데 내가 보기에는 일본 사람들 일제시대 얘기 나온 것 같아. 그러면서 그걸 갖다 판단을 못하고 한국 사람들도 개중에 나는 그런 사람 무식한 박사라 그러죠. 판단 없는 박사. 말하면은 논리적으로 따져보지 않은 박사. 아주 무식한 박사. 태양력이라고 이름을 떡 갖다 붙여갖고 24절기는 태양력이라고 이야기를 또 합니다. 이거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요. 태양력이란 말은 이 말 자체는 없습니다. 차라리 24절기란 말을 안 하고 음력과 양력이 합해진 요새는 음력, 음력도 쓰고 양력도 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음력도 쓰고 양력도 쓴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모르지만 24절기를 태양력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이 말입니다. 음년 24절기 이거는 하나 딱 독립된 달력입니다. 그럼 여기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명리하는 사람들도 이게 대해서 상당한 혼돈이 있기 때문에 그 혼돈을 내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야기하면 해드릴게요. 이렇게 좀 구분 말하면 양력이라는 것과 이렇게 좀 구분을 해놔놓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좀 쉽게 설명이 되려고 모르겠다. 그게 눈에 띄려고 모르겠다. 양력과 음력 조금 칸이 작으면 내가 지우면서 나중에 설명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노트하는 것 같으면 혹시 이제 내가 항상 이야기를 화면을 정지시켜 놓고 적어 놓고 또 다음 말하면 설명 듣고 적고 이러하십시오. 양력, 음력 오늘 강의 제목은 양력과 음력과 24절기의 구분입니다. 이 명리하는 사람들도 이거 잘 구분하지 못해요. 자, 여기서 제일 이야기하자 하면은 역사적으로 제일 오래된 거는 24절기입니다.
그렇게 양력은 이 글자를 붙인 거는 이 양력이라는 거는 소위 말하는 태양을 중심으로 한 거고 태양 중심입니다. 태양 중심 말하면 지구입니다. 요거는 음력이라는 거는 달 중심 말하면은 그 지구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거는 24절기는 소위 말하는 뭐 자연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되면서 뭐냐 하면은 자연 그대로 말하면은 요거 다시 이제 여기 적어 놓고 설명드릴게요. 요거는 태양 중심 태양으로 태양 중심으로 하면서 한편으로 하면은 무위법입니다. 이거 단주 다 설명드릴게요. 태양을 중심으로 한 지구인데 이 지구에서의 항상 내가 설명드립니다만은 무위법으로서 설명되는 거. 무위법이라는 거는 여기서 이제 또 다시 설명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요거 설명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기서 무위법이라는 거는 뭐냐면 쉽게 무위법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자연 그대로입니다. 요거는 사람의 손길이 전혀 가지 않은 자연 그대로 자연 상태 자연이 흘러가는 그러면 이제 말해 시간 요거 전부 다 시간을 전부 다 포함하는 거죠. 다. 그래 자연 상태의 시간 그대로 흘러가는 그걸 그대로 흘러놓은 말하면 사람의 힘이 작용하지 않은 그대로를 갖다가 무위법이라 하고 물론 다른 데서도 이런 걸 쓰죠. 이 유위법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사람의 힘, 사람의 편리에 의해서 이건 말하면 고정을 해버리는 것과 같은 그러한 개념이 유위법입니다. 그럼 이러한 상태에서 본다면 양력도 이거는 뭐냐 하면 유위법입니다. 이 양력도 뭐냐 하면 유위법이라는 이야기를 보십시오. 유위법이라는 건 사람의 편리에서 고정된 거니까 1년 뭡니까? 1년 365일 한 달 뭡니까? 한 달 1개월 한 달 뭡니까? 30일 30일 혹은 28일 30 그래 하여튼 막 이쪽에서 하루는 뭡니까? 24시간이라는 것을 딱 뭡니까? 고정을 해버리죠. 사람의 편리에서 고정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고정. 이러한 것을 전부 다 유위법이라고 합니다. 유위법. 다음에 음력이라는 이 자체도 자연에 흘러가는 상태에서 이것도 뭡니까? 1개월. 1개월은 약 29.255 며칠인데 약 29일. 29일. 그리고 하루도 뭐냐 하면은 요 29일로 기준을 하는데 1개월이 약 29일이죠. 요러면서 뭐냐 하면은 달의 차고 삭과 달이 말하면은 차고 기울고 보름과 상망이죠. 사기고 삭하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되노? 보름달 그렇죠. 보름달과 뭡니까? 검음달 말하면 초성 검음달 이런 식으로의 어떤 관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음력은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도 사람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어땠냐면은 여기도 윤달이 포함되죠. 뭐가 포함되느냐 하면은 음력에도 윤달이 포함됩니다. 여기도 사람 중심으로 유의법을 하다 보니까 여기도 윤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력은 대체적으로 윤달의 어떤 그 법칙이 대체적으로 룰이 정해져 있지만 음력은 이 윤달을 둔 데 있어서 조금 불규칙적이죠. 그러면은 지구는 음력은 뭐냐 하면은 큰 달이 이 말입니다. 큰 달이 30일이고 작은 달이 소위 말하는 작은 달이 뭐냐 하면은 29일입니다. 29일인데 요거 정리해 놓고 또 다음 거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30일이고 29일인데 윤달의 양력에서 윤달은 대체적으로 4년마다 한 번씩 오고 뭐 예를 들어서 28일 2월 달은 항상 28일 아니면 29일이고 윤달들은 해만 29일이고 하면서 그런 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음력은 윤달, 큰 달, 작은 달, 큰 달은 30일이고 작은 달은 29일인데 이게 이 양력 모양으로 4년 만에 한 번 연달이 도른다든지 혹은 뭐 음력에서 뭐 규칙적으로 5년 만에 한 번 도른다든지 이런 개념이 아니고
3년째 윤달이 들어올 수도 있고 4년째 윤달이 들어올 수 있고 뭐 혹은 2년째 윤달이 들어올 수 있고 막 그런 한 들쑥날쑥합니다. 그러고 양력에서는 2월 달만 윤달인데 이 음력에서 윤달은 윤 3월, 윤 4월, 윤 5월 이런 식으로 뭐 그 해에 따라서 말하면 매 연도도 그 주기가 말하면 불규칙적인 주기로 이루어지고 이 달도 매월 양력 모양으로 매월 2월 달이 아니고 3월 달이나 4월 달이나 5월 달, 윤 6월 달 이런 식으로 거의 전반기에 이렇게 다 모여 있습니다. 저 뒤로 윤 뭐 10월 11월 이건 없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큰 달, 작은 달도 여러분들 만세력 많이 즐기를 가만히 보십시오. 큰 달, 작은 달도 양력은 30일 큰 달 31일 작은 달 30일 큰 달 30일 작은 달 30일 이런 식으로 거의 큰 달 작은 달 작은 달 규칙화가 어느 정도 룰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음력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이 사람의 소위 말하는 사람의 편리에 끼워 맞추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력은 뭐냐 하면은 어떤 경우에 어떤 해는 보면 어떤 달 30일, 29일, 30일 쭉 나가면 속은 29일 뭐 30일 이런 식으로 들쑥날쑥합니다. 그렇기에 이건 모양으로 30일 혹은 30일, 29일, 30일, 29일, 30일, 29일 이런 게 아니고 큰 달도 두 번이 돌을 수도 있고 작은 달도 어떤 경우에 두 번 연속적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연해에 있어서도 2년마다 3년마다 올 수도 있고 4년마다 올 수도 있고 연도 말하면 들쑥날쑥 말하면 불규칙적이고 달도 불규칙적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24절기는 뭐냐 하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태양 중심으로 하되 자연 그대로 흘러가는 시간을 그대로 적었기 때문에 자연 그대로 되기 때문에 1년이라는 기간도 1년 기간이라는 것도 이제 24절기니까 이것을 이제 먼저 설명드려야 되겠죠. 24절기이기 때문에 이 절기상의 한절기는 뭐냐 하면 15일입니다. 15일이니까 곱하기 24절기가 되니까 이거는 날짜로 뭐냐 360일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양력과 비교를 해드릴게요. 나중에 뭐냐 하면은 소위 말하는 입춘 나중에 이제 설명드립니다. 입춘 하지 입춘 하지 춘분 추분 요건 동지 하지 동지 요것만 가지고 나중에 이제 비교를 해서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일단 360일, 그렇게 360일입니다. 그렇게 한 절기가 15일이니까 24절기니까 360일이죠. 그러면서 하루입니다. 하루 1일. 1일이 뭐냐 하면은 24시간. 이 24시간인데 이 24시간이라는 게 아까 이야기했듯이 절기라는 거는 딱 고정 픽스되어 있지 않습니다. 픽스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24시간보다 더 될 때도 있고 더 되는 날도 있고 더 덜 되는 날도 있습니다. 더 되는 날도 있고 그러면은 양력으로 치는 것 같으면 5일 차이가 나지요. 5일 차이가 납니다. 그 관계를 나중에 조금 이따 설명. 하루도 24시간이 더 될 때 그렇게 자연 흘러가는 그래서 이거는 뭐냐 24절기는 보십시오. 24절기 그럼 이건 어디서 쓰냐 하면은 사용은 요거는 소위 말하는 명리에서도 쓰고 요건 명리에서 쓰기 때문에 설명할 게 너무 많네. 24시간이 되죠. 머리가 지금 복잡하네. 어떻게 혹시 설명하는 게 잊어버릴까 싶었어. 이거는 명리에서 사용하는데 명리에서 사용하는 것 말하면 이거 명리에서 사용하고 하나는 뭐냐 하면은 날 계산입니다. 하나는 날 계산입니다. 날을 계산하는 그런 그건데 이 24시간보다도 더 되고 덜 될 때도 있기 때문에 이 절기는 보십시오. 입춘 시간이 입춘일과 입춘 시간 이야기하자면 이거 하나만 소위 말하는 24절기의 절기 24절기 일과 요거 하나는 일과 시간 24절기의 일과 시간이 매년 같습니까 다릅니까?
입춘일도 매년 거의 뭐 5일로 거의 날짜는 5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만은 시간은 입춘 시간이 매년 다르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24節기 24개 절기의 24개다 보면은 매 날짜가 거의 다 틀리고 시간도 매년 다 틀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증명한 것이 다 보입니까? 하면 칠판이 작아서 지금 내가 가는데 이게 서양에서는 이거는 서양에서는 역사적으로 제일 오래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거 이야기하자 하면은 주역이 우리가 명리살 주역이 나온 그 당시부터 이미 약 3,000년 이상 4,000년, 5,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게 24절기입니다. 24. 이게 말하면은 나중에 이거 다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주역과 내가 이 명리 공부를 해보니까 주역과 뭘 같이 하고 있더라? 주역과 역사를 같이 하고 있던 그 주역이 약 한 5,000년 정도 되죠. 이것도 약 5,000년 정도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서양 케플러라는 사람이 말합니다. 케플러. 여러분들 케플러라는 들어본 사람도 있고 안 들어본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 케플러는 약 350년 조금 더 되면 350년 전에 즉 서양에서 말하면 뭐 르네상스 시대 즉 과학과 문명이 극점을 달려 들어가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이 르네상스다 그러죠. 르네상스 시대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말하면은 한참 그 과학이 극도로 발전한 그 당시 고대의 세월에서 현대의 사회로 넘어오는 그 당시 르네상스 시대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케플러 법칙이라는 것으로서 이 자체를 말하면은 그것은 케플러 제1법칙, 제2법칙으로서 이름을 붙였습니다만은 24절기에서 이대로 사용하는 것 똑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말하면 그 내용이 똑같습니다. 즉 뭐냐 하면은 지구가 있으면은 지구가 있고 태양 미안합니다. 요게 태양입니다. 태양이라고 하는 것 같으면은 요게 태양이고 글자가 저 화면에 보이는 건 모르겠습니다. 태양이고 요게 지구가 있으면은 지구가 있으면은 여기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에 따라서 지구가 뭡니까?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가죠. 돌아가는 것 같으면은 요 태양을 중심으로 이 말입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같은 달 30일로 치는 것 같으면은 이 말입니다. 30일로 치는 것 같으면은 여기 케플러 제1법칙입니다. 제1법칙. 그래 이제 알기 쉽게 이제 좀 요 그림이 조금 약간은 뭐 비례가 맞습니다만은 요것도 30일 움직인 거고 전체적으로 입춘 기준이 예를 들어서 요게 요 자리가 예를 들어서 동지 혹은 요 자리가 입춘이라고 봅시다. 쉽게 요 자리가 우리가 입춘점이라고 봤을 때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구에서 말하면 지구가 돌다 보면 요 자리 오는 입춘점이라는 어떤 시기에 매년 변합니다. 변하지만 입춘점이라고 봤을 때 이렇게 한 바퀴 돌면은 1년 뒤에 되겠죠. 1년이 되면 태양을 중심으로 한 바퀴 지구가 한 바퀴 돌면 1년이 되는데 그 입춘점을 대충 이어라고 봤을 때 계절에 따라서 봄, 여름, 말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 말해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그 자체에 따라서 이 말하면 지구가 움직이는 자전의 속도와 자전의 속도와 공전의 속도, 공전 속도가 매 우리가 엄밀하게 보면 매일 다릅니다. 그 말은 자전이라는 것은 지구가 말하면 자기 혼자서 봄과 밤과 낮으로 움직이는 말하면 지구 위를 갖고 와야 되는데 이렇게 지구가 도는 걸 이야기하고 공전이라는 것은 태양을 중심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말하면은 돌아가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걸 이제 공전이라고 하죠. 그 공전인데 말하자면은 공전을 할 때 보면은 태양이 있으면은 지구가 계절에 따라서 태양에서부터 멀어져 갖고 자전과 공전을 하는 경우도 있고 태양과 가깝게 공전과 자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봄과 여름은 그 거리가 봄과 가을은 말하면 동일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겠죠.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돌아간 그러면은 같은 30일 움직이는 게 같은 30일이라고 요것도 움직이는 게 30일 하는 것 같으면은 이 말입니다.
같은 30일 짧은 거리를 30일 동안 움직이는 거와 긴 거리를 30일 동안에 움직이는 거는 하루 말하면은 그 공전 속도, 자전의 속도가 빨라야 됩니까? 늦어야 됩니까? 그래 이거는 좀 느리느리 가도 되는 거고 사람 말하면 우리가 표현은 이거는 좀 빨리 움직여야 30일 동안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먼저 하면은 하루의 시간이 계절에 따라서 달리 되는 그 말하면은 지구의 움직임, 태양을 중심으로 한 지구의 움직임을 아무런 말하면은 사람의 손을 들이지 않게 만드는 게 뭐냐 하면은 24절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24절기라는 거는 여러분 다 요 이해만 하면 넘어가면 됩니다. 24절기라는 거는 매년 입춘, 입춘을 기준으로 한다면 입춘일도 틀리고 입춘 시간도 틀리고 그래서 이걸 말하면 24절기에서도 말하면 1월달, 2월달 절기가 되지만은 날도 틀리고 매달 입춘, 우수, 경침, 말하면은 춘분, 추분하는 그 시간도 다 매년 다 틀립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뭐냐 하면은 케플러라는 사람이 과학적으로 증명한 케플러 제1법칙에 해당되는 거예요. 제1법칙. 그러면은 이 양력은 어디서 나오냐? 양력은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이 옛날에 내가 그저 과학적으로 그렇죠. 동양에서 이미 주역에서 5,000년 전에 동양에서 나왔는데 중국 뭐 거기 중국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한주 주나라 지대 중국이라고 한다 하면은 예. 그 중국에서 실크로드를 따랐어. 이 말 실크로드. 문화가 교류되는 그 말하면은 길이죠. 말하면 비단을 싣고 무역로죠. 그 실크로드를 따라서 유럽으로 말하자면은 저 24절기라는 달력이 전달된 것 같아. 그래서 그게 쭉 오다가 과학이 발달된 르네상스 시대에 물론 그 이전부터 이야기를 쭉 과학적인 걸 들어보면은 그 뭡니까? 그 우주에 관심 있었던 만류 인력을 발견한 뭡니까? 그 만류 인력 발견한 뉴턴이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과학자들도 대충 이러한 관계는 뭔가 모르게 짐작을 하고 있었는데 가장 먼저 정지를 한 사람이 케플러입니다. 과학적으로. 그래서 24절기가 중국에서 이미 5,000년 정도부터 지금부터 5,000년 전부터 유행하고 있던 게 이 문화 말은 유럽으로 무역로 실크로드를 따라서 전해진 거기 유럽에서도 쭉 어떤 거기에다가 과학적으로 증명한 사람이 케플러고 이 양력은 무조건 그거를 아까 얘기 내가 보기에는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를 해서 이런 식으로 양력에는 뭐 걸레고리력 혹은 무슨 왕의 이름을 붙여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게 요거 전체적으로 약 3,000년, 2,500년 정도 되죠. 약 3,000년 정도 되죠. 3,000년 정도 대충 한 3,000년 정도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24절기보다는 우리 동양에서 사용한 24절기가 주나라 때부터 사용됐다면은 몇천 년을 뒤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서양이 말하면은 그 문화적으로도 동양보다는 뒤떨어져 있었죠. 뒤떨어져. 약 3천 그래서 이 걸레고리력이니 또 혹은 뭡니까 무슨 영 하면서 왕 이름을 따서 그리스라든지 이런데 맨날 이름이 그렇게 붙이지 않습니까? 전부 다 비슷비슷한 내용으로서 왜냐하면은 그러면은 왜 이 달력이 중요했냐는 걸 설명드리자 하면은 왜 달력이 중요한 설명하자면은 지금은 시계도 많고 달력도 흔하지만은 옛날에는 왕이 통솔하기 위한 가장 먼저 통솔하기 위한 권력의 수단이 뭐였냐 하면은 달력이었습니다. 달력. 그 말은 뭐냐 하면은 그 달력에서 오늘 매일 며칠이다 혹은 어떻게 1년이 갔다 어떻다 하는 걸 가지고 통치의 수단 그러면서 그걸 행정력의 수단으로 사용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달력이라는 거는 상당히 왕권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게 달력입니다. 그래서 그레고리라는 것은 그것도 왕의 이름이고 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조금 다른 사람 또 달력이 양력 그거 이름이 맨날 있습니다만 다 모니에서 조금 갑니다. 그러한 왕들이 자기 말하면 왕권을 확립하기 위해서 서양에서 사용한 게 양력인데 그건 한 3,000년 정도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소위 말해 요사이는 거의 세계적으로 말하면 표준화가 되어버렸죠. 왜 표준화가 되어버리냐 하면은 근세 사회에 내려오면서 과학이 서양 위주로 발전하다 보니까 표준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표준화된 게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용에서 이제 조금 이따 사용됩니다. 사용에서 쓰냐면은 이거는 표준화가 되기 때문에 세계 말하면은 세계 공용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달력 시간이라고 하는 것 같으면 일반적으로 양력을 그 양을 사용을 합니다. 사용을 해요. 그러면은 음력은 뭐냐 하면은 음력은 뭐냐 하면은 요거 줍니다. 음력은 뭐냐 하면 요거는 달을 중심으로 한 지구이기 때문에 말하면은 간만차 바닷물에 바닷물이 들어가고 간만차 들어가고 간만차에서 말하면은 달의 중심 인력에 의해서 달의 중심 지구의 인력 이러한 태양의 인력에 의해서 바닷물이 간만차가 생기죠. 그 달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바닷물의 움직임, 바닷물이 들락날락하는 그 움직임이 음력에 있어서 가장 말하면은 정확하게 그 이제 베럴트 바다에 사는 사람들 천물, 둔물, 샘물 뭐 낚시 다니는 사람도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말하면 뭐 가장 바닷물이 많이 빠질 때 바닷물이 가장 많이 돌을 때 이런 그게 있지 않습니까? 이 바닷물을 움직이니까 요거는 음력은 어떤 사람들이 주로 선약하면은 어부들이 이거는 음력을 씁니다. 어부들이 씁니다. 그래. 그래서 이것도 이 양력은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제 이야기하면 뭐 2020년 말하면 2020년 뭐 6월이면 6월 뭐 7월이면 7월 뭐 20일 뭐 오전 몇 시 이런 식으로 세계 표준화가 공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요새 젊은 사람들이 이 음력에 대해서 잘 안 씁니다만은 어떻게 합니까? 동지, 섣달, 거문, 초하루, 초이틀, 초사월, 초나월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이 음력 이 조사의 사람들 음력을 잘 안 쓰지만은 그래서 이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뭐 우리가 옛날에는 그거를 많이 썼는데 연하장 같은 거 썼는데 요새 연하장 같은 거 잘 안 쓰죠. 그래서 뭐시라 말하면 동지, 섣달, 거문, 뭐 초하루, 이틀, 초사일, 초날 이런 식으로 씁니다. 이 음력에서는 그런 용어를 씁니다. 그런 용어를. 그래서 어부들이 쓰면서 말하면은 음력이라는 날짜는 그렇게 지금 양력이 쓰는 용어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 물론 요새는 그냥 음력 1월, 음력 2월, 음력 3월 이래 합니다만은 옛날 사람들은 동짓달 뭐 이래 동짓달 초하루, 동짓달 초이틀 혹은 뭡니까 이래 이야기하죠. 예. 이래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용어를 쓴 거고 24절기에서는 어떻게 쓰느냐 하면 이 케플러 법칙 여러분들 찾아보면 조금 공부를 해보면 압니다. 24절기는 어떻게 썼냐? 60갑자를 쓰지요. 60갑자를 씁니다. 60갑자를 쓰는데 이 60갑자로 쓴다는 이야기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경자년 내가 다른 데서 설명합니다. 경자년 예를 들어서 경자년 무인월 무인이 맞나? 을기합하금 무인 맞네. 무인월 예를 들어서 무인을 갑자일 여기서 이제 이야기 강의에서 내가 이야기합니다면은 갑자일 자시 축시 인시 자시 요 자시 축시 인시는 또 설명드렸죠. 자시 야자시 조자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자시 중에서 초각, 중각, 말각 뭐 이런 식으로 좀 세미하게 한다면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러면은 이 24절기에서 이런 식으로 60갑자 이름으로서 이렇게 쓸락하니까 복잡합니까? 복잡 안 합니까? 복잡하죠. 그리고 옛날에서는 우리가 뭡니까? 책이라든지 고문서라든지 혹은 옛날 집을 지은 날짜라든지 상랑 같은 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보면은 뭡니까? 경자년 이래 썼습니다. 이렇게 쓰니까
힘드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보편화가 덜 된 겁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전부 다 명리를 볼 때 24절기로 쓴 거예요. 옛날 만세력 필사로 된 만세력 방법 전부 다 이렇게 다 돼 있습니다. 이렇게 설라 하니까 근래 사람들이 내면서 보편화가 안 됐죠. 그러면서 이 양력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뭐냐면 불과 이거 뭐 한 200년은 됩니다만은 보편화된 것은 불과 해방 말하면은 해방입니다. 해방되고 보편화가 많이 됐죠. 그럼 그 이전에는 이런 식으로 쓰니까 뭔가 복잡하니까 어떻게 썼냐 하면 그냥 음력 날짜, 음력 정월달 그렇죠. 동짓달, 정월달 뭐 이런 식으로 하듯이 정월 생일을 갖다가 정월 초닷새 이래 됩니다. 정월달 정월달 말하면은 초닷새 뭐 시간은 뭐 진시, 사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게 조금 발달되어 그냥 조금 그 하면서 뭐냐 하면은 그냥 음력 날짜도 말하면은 1950년 뭐 4월 15일 매신시, 사시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하면 이 명리에 도입하는 그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명리적인 명리의 이용에 있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요거 세 개를. 그러니까 음력 날짜도 사실은 이게 그러면서 양력은 한 우리가 그 해방 후에서 보편화가 돼 버렸고 그 해방 후다도 바로 보편화는 안 됐지만 요새는 전부 다 보편화돼 지금 한 50년밖에 안 됩니다. 음력은 그 이전부터 됐습니다. 그러니까 24절기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힘이 드니까 그 뭐냐면 음력 날짜로 그냥 아까 이야기 사용했단 말입니다. 그게 사람들이 명리에서도 24절기를 사실을 24절기로서 사주를 뽑아내면서도 음력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명리에서는 반드시 양력은 안 되고 음력 날짜로만 사용을 해야 되는 것으로서 착각 아닌 착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음력 날짜를 하면서 뭡니까? 그 옆에 만세력 이제 절기를 보면은 24절기 말하면 일진 육시갑자로 적히지 않습니까? 취환을 하는 거 말하면 같이 다 바꾸어 보는 거죠. 그래서 사용에 있어서는 이거는 세계 공용으로 그냥 사용하는 거고 음력은 어부가 사용하는 거고 24절기는 뭐냐 하면은 이거 농사 짓는 농사에 사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부들은 음력을 많이 사용하면은 소위 말하는 물때 확실하게 나오죠. 나가는 물때 들어오는 물때 맞춰서 고기가 언제 어디 가니까 고기가 잘 잡히더라 말하면은 수확이 좋더라 하는 거 어부들은 음력 날짜를 정확하게 그 바닷물 들어가고 나가가 정확합니다. 그런데 24절기는 뭐냐 하면 농사 짓는 사람들입니다. 보십시오. 입춘 우수 경칩하는 그 내용들이 전부 다 뭐냐 하면은 농사 짓는 데 사용되는 용어들 요사이는 젊은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만은 망종 뭐 고구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 다 농사 짓는 데 사용하는 이게 어떻게 사용되냐 하면은 24절기가 뭐냐 하면은 명리에서도 그대로 사용을 한다 이 말이에요. 명리에서도. 그래서 명리에서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명리에서 이야기하는 이 말 자체가 맞는 거다 이 말입니다. 말하면 24절기로 사용이 맞는 거다.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요 적어놨네요. 오늘 한 개도 안 잊어버리고 그 설명이 되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명리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아까 이제 요걸 줘도 되겠습니다. 요걸 줘도 되겠습니다. 뭐냐 하면은 어떤 그걸 하냐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어떤 사람들은 보소 어째서 말이지 입춘 날짜 보면 보통 보면은 여기 2월 대체적으로 한 2월 한 5일 정도 될 겁니다. 6월 정도 되고 그러고 입춘 하지 동지 춘분 추분 입춘이 2월 하지 동지 가만있어 보세요. 내가 적어놓고 자 입춘 요것부터 먼저 설명드릴게요. 자 그러면 먼저 설명드릴게요. 양력은 1년이 이 말입니다. 365일로 거의 고정되어 있죠. 365일이고 하루가 뭐냐 하면은 하루가 요거 설명드리는 거 하루가
말해서 이 24시간으로 딱 고정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1년의 총 시간이 8,760시간입니다. 8,760시간으로서 거의 고정, 말하자면은 거의 고정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윤달을 서나가죠. 그런데 24절기에서는 말입니다. 24절기에서는 1년이 말입니다. 요거 설명하고 아까 그 설명 1년이 360일 24절기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360일이죠. 360일이면서 그러면서 이제 의문이 생깁니다. 왜 360일이 되면서 춘분 그렇죠. 아까 이렇게 써야 돼. 내가 그래 헷갈려. 춘분 하지 요것은 하지 추분 동지. 요래 이제 요거 설명하고 이제 요거 설명하면 여러분들 또 이야기 될 겁니다. 보소 예, 요거 적어 놓고 설명. 보통 보면은 24절기는 360일이면서 그렇죠. 이제 1년이 360일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 맞죠? 360일이면서 대체적으로 충분히 보면 3월, 보통 보면 3월입니다. 그래 아까 내가 입춘 하이킹 헷갈려. 3월 보통 보면 22일 아니면 23일 대충 요 시간 어떤 데는 24일도 나옵니다. 3월 22일이나 23일 보통 보면 23일 이래 나오는 게 많아요. 보통 뭐 충분히 22일 아니면 23일 거의 해마다 그렇게 음력 양력 날짜입니다. 그렇죠? 양력 날짜로 봤을 때 벌써 예. 양력 날짜 충분은 보통 뭐 3월 22일, 23일 정도 거의 돌아오고 하지도 보면 6월 22일이나 대체적으로 말하면 23일 정도 이렇게 고정된 양력 추분도 보면 9월 9월이죠. 3, 6, 9 9월 보통 보면 22일 아니면은 보통 보면 23일 이런 식으로 고정돼 있고 동지도 보면 12월 양력으로 12월 20일 하면 23일 이렇게 고정돼 있는 거 이런 걸 보면은 이제 요건 이제 설명해 놓고 요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벌써 야 24절기는 그러면 양력에서 사용한 양력하고 똑같은 거 아니요? 그런데 양력하고 이거는 그 말은 그렇죠. 요거 춘분, 추분, 하지, 동지라는 이 말 자체는 분명히 보면 24절기 용어입니다. 24절기 용어인데 24절기 용어를 이렇게 해놔놓고 날짜는 양력 날짜 돌아오는 것부터 이 날짜 그렇게 이렇게 다 돌아오는 거 보면은 벌써 야 24절기가 양력 아니요? 양력 가지고 그걸 갖다가 뭐 24절기라고 하는데 하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물론 그 자체를 다 일반 명리하는 사람들로서는 그렇게 질문하는 게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설명 못하면 올바른 명리 공부를 한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24절기 360일이지만은 아까 주주서 이야기했죠. 하루가 24절기 24시간보다 더 될 때도 있고 덜 될 때도 있죠. 그 케플러 법칙에서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똑같은 30일이라고 하는 것 같으면은 기는 것 같으면 빨리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하루가 24시간 덜 되는 거고 요거는 조금 늦게 가도 되기 때문에 24시간보다 길어지는 거예요. 이야기하자 하면은 이해가 됐습니까? 그 케플러 법칙에서 설명을 충분히 하고 케플러 법칙이 제1법칙, 제2법칙, 제3법칙이 있습니다. 요게 제1법칙이고 제2법칙은 어느 때든지 같은 30일 같으면 이 면적이나 똑같이 나온다 하는 그게 케플러 제2법칙. 케플러 제3법칙은 뭐냐 하면은 별의 거리에 따라서 말하면 공식이 또 나와 있습니다. 그 공식 똑같은 공식 대입을 하면은 말하면은 다른 지구와 다른 별과의 거리가 계산되지 나오는 그게 제3법칙입니다. 그 여러분들 다 알 필요 없어요. 저는 옛날에 말하면은 다 기억력이 다 나더라고. 다 납니다. 그래서 요건 면적은 제2법칙, 요 거리에 따라서 하루의 시간이 달라지는 거는 말하면 제1법칙입니다. 그럼 저서 설명드린 거 하루 360일인데 하루가 뭡니까? 그렇긴 해. 요 양력에서 이야기하는 8,760시간 나누기 360을 먼저 요걸 하면은 하루의 시간이 약 24점 평균 시간이 24.3333 하루의 시간이 평균 24.3333 시간이 나옵니다. 그러면 하루의 시간이 24시간 요 시간이죠. 24시간보다 조금 더 많지요.
그러면은 0.3333 시간 곱 이 자체가 3월에서 6월, 6월에서 9월, 9월에서 12월, 12월에서 3월 하면 거의 요 날짜하고 보면 3개월, 90일의 말하면 기간이 거의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0.333 곱하기 90일을 하면은 요게 뭐냐 하면은 양력에서 이야기하는 365일의 5와 365일의 5와 절기에서 이야기하는 360일이라는 그게 5일의 차이가 나죠. 5일의 차이가 나는 게 요거 말하면은 0.333 곱하기 말하면은 요러한 그 계산을 하면은 그 시간이 말입니다. 말하면은 요 90일 하면 안 되겠죠. 요건 조금 요 자체에 그렇죠. 요 하면 되겠어요. 0.333 것도 90일 하면은 양력으로서 말하면은 총 365일이지만은 거의 그 날짜에 맞추어지는 요 주기에 그 이틀이 3일 플러스 되고 요 자체에서 하루 내지 이틀 플러스 되고 요 자리에서 하루 내지 이틀 플러스 되고 요 자리에서 다음 들어오는까지 하루 이틀 플러스 되니까 5일의 기간이 이어서 계산이 약 5일의 말하면 1점 며칠 5일이 말 그런 기간이 계산되지 딱 맞아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뭐 절기에서 사용하는 영어 24절기의 이름이 요러한 0.3333 시간이라는 0.3333 시간이라는 이 자체 곱하기 요 말하면은 돌아오는 그 기간 전체적 1년으로 보면은 요로 계산을 다 되면 5일이라는 그 계산을 입춘이라는 거 충분이라는 하나 봅시다. 하나로 본다 하면은 말하면 1년이라 5일 요 곱하기 5일입니다. 5일로 보면은 거의 이 시간에 다 뭐다. 다음에 또 요 시간을 보고 또 5일 요 시간 5일 하면은 이 계산이 다 맞아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똑같이 맞아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착각에 그렇긴 해. 아까 얘기했던 24시간에서 이거 덜 될 때도 있습니다. 24시간 덜 될 때도 있어요. 그래 그거를 맞추어 난 게 뭐냐 하면은 신일명리 학회에서 발간한 절기를 보면은 매일매일 뭡니까? 일입시간을 변경해서 매일매일 일입시간을 변경해서 그 달력을 책력을 절기력을 만들어 놨죠. 거기서 기가 바뀐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사람들로부터 이제 맞다라는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0.33 시간이라는 이 차이가 말하면 뭐 마치 아까 얘기했듯이 24절기 용어에 비슷하게 맞아 들어가니까 요거는 생각 안 하고 24절기는 360이라는 그 자체만 생각해 가지고 24시간보다 더 된다 덜 된다 이거는 생각 안 하고 착각에 뭐냐 하면은 양력이나 24절기나 그런데 이상하다. 왜 360일을 쓰면서 왜 말하면은 날짜가 이렇게 비슷하게 맞아 들어가나 하는 착각에 빠져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게 요 시간 그러니까 24시간보다 덜 아까 케플러 법칙에서 이야기했죠. 24시간보다 덜 되는 경우도 있고 24시간보다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경우. 그래서 말하면은 춘분하고 추분 시간을 입춘을 기준으로 한다면 입춘 기준으로 쭉 하더라도 8,760시간 안으로는 여러분들 다 계산 따지 들어가 보세요. 저는 이거 다 따지 들어가 봤습니다. 거의 8,760시간 안으로 다 24절기도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24절기와 이러한 것을 위해서 이것은 생각 안 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우리 무위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위법 아까 얘기했듯이 시간이 만약에 흘러가는 것 자연 그대로 다 맡겨난 거죠. 그러니까 그게 24절기단 말입니다. 그게 이제 거기에서 나온 게 이제 말하면 책력인데 그 책력이 지금 모양으로 과학이 말하기가 하나니까 절기력 모양으로 매일 변화되는 일입시간을 적어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주 구성이 잘못됐다 하는 이야기를 내가 그렇게 목축 높여서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하면은 이런 것에서 24절기와 양력을 착각을 하더라. 그러면은 여기서 아까 이제 처음에 내가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제 어떤 말하면은 멍청이 박사들은 24절기 다 이해를 못하니까 어떻게 이러한 개념을 케플러 법칙이라든지 이런 개념을 모르고 이름 갖다 붙인 게 뭐 24절기는 뭐
뭐라고 하냐면 태음. 참 이 무식한 이야기입니다. 양력인데 양력은 개입도 안 합니다. 태음 태양력이다. 태음 태양력이라고 이름을 떡 갖다 붙여갖고 24기는 태양 태양력하고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무식한 이야기예요 이거. 여러분들 이제 내 강의 듣고 이거 사용하지 마세요. 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냥 이름 떡 갖다 붙여갖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이 사용하면 이 말 자체가 없습니다. 이 말 자체가 있을 수가 없어요. 다시 이야기하자면 24절기가 360일은 틀림없는데 한 절기당 15일, 15일, 15일이죠. 아까 저 이야기하더라 입니까? 360일인데 였어 말입니다. 하루의 시간이 말입니다. 24.3333 시간으로 하면은 이게 무슨 시간이 나온다? 즉 양력에서 이야기하는 8760시간하고 똑같이 계산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0.33, 24.3333 시간하고 이 360일로 하면은 여러분들 계산기 두드려 봐. 8760시간에 딱 거의 거의 나옵니다. 거의 나옵니다. 그거에 의해서 0.3333 시간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절기상에 요 90일 당에 꼽혀보면은 거의 절기 용어의 양력으로서는 날짜가 3월 22일이나 23일 이런 식으로 거의 맞아 들어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를 하셨습니까? 그래서 24절기 양력 그래 기준은 제일 정확한 기준은 뭐냐 하면은 24절기입니다. 사실은 알고 보면은. 근데 24절기는 아까 얘기했지 갑자을주 병인정무 60갑자를 써야 한다는 그 어려움이 있죠. 거기에 이제 그 어려움을 대신한 게 음력입니다. 일반인도 왜냐 음력은 외우기 쉽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음력도 동짓달 초하루 이틀 이거는 어째 보면 옛날에는 나도 그랬었어요. 그래서 나도 그게 쓴 게 아니고 그는 말을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부모 세대 때 부모님들 사용하는 거. 근데 요새는 동짓달 혹은 금음달 이런 이야기는 원년 이런 거 잘 안 쓰지요. 예. 안 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안 쓰기 때문에 그냥 음력으로 1960년 12월 8일 이런 식으로 그냥 써버립니다. 근데 그게 이제 양력이 들어오면서 2020년 7월 혹은 8월 이래 쓰지 않습니까? 그게 사람들이 자꾸 음력날 이제 말하면 사람들도 생일을 양력으로 쓰는데 그 요새 보십시오. 만세력 사주 구할 때 양력 날짜를 보면은 항상 양력 날짜 옆에 뭐가 있습니까? 24절기에서 사용하는 60갑자가 들어가 있죠. 근데 그거도 보면 지금 기존 만세력들은 그냥 60갑자를 24시간으로 고정해갖고 1대1 대칭시켜 버렸습니다. 양력으로 8월 1일 날 60갑자, 갑자 혹은 을축 딱 대입을 시켜 버렸습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되면은 잘못된 거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일입시간은 매일 변한다 했죠. 변하기 때문에 양력 날짜라 하더라도 일입시간에 따라서 쉽게 이야기하자면은 여러분들 그 절기를 설명하더라 합니까? 설명했습니다. 자. 8월 같은 8일이라도 8월 16일이라고 하더라도 이 일입 시간이 매일 아까 얘기했듯이 매일 변하기 때문에 일입 시간에 따라서 이 말입니다. 일진이 위에 일진은 갑자가 될 수도 있고 밑에는 을축이 될 수 있고 이래 되는 겁니다. 이것도 말하자면 24시간이 더 될 때도 있고 덜 될 때도 있고 하는 그런 거 적어놓은 게 절기력이다. 그럼 여러분들 다 대충적인 말은 무슨 말이다 하는 것은 이해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24절기, 음력, 양력 요 구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강의 태양력 없습니다. 그리고 24절기를 왜 말하면은 음력에서 보통 사람들이 요새는 그래서 생일도 그래서 사실은 자기 생일을 24절기다 하면 뭐냐면은 자기 생일 그대로 제일 정확한 거 양력으로 찾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 음력으로 생일을 정해놓으면 윤달 도른다든지 혹은 큰 달도 매 6월달이 큰 달, 3월달이 혹은 작은 달 이게 아닙니다.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잘못 잡아놓으면 생일이 뭡니까? 윤달 들은 것 같으면 음력에서 윤달 들은 것 같으면요 한참 뒤에 들어옵니다. 7년 후에 들어올지 모릅니다 그거. 그래서 생일 찾기 위해서는 오히려 양력이 더 정확한 거고 그 양력에 의해서 명리에서 사용하는 말하면 절기로 이 60갑자로 대입하다 보니까 말하면은 24절기가 사용되는 거다. 그 24절기는 이런 식으로 구성된 거다라는 것으로서 설명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